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확산이 되면서 전체 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건데 6%대 물가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이후 처음입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6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6%대 소비자 물가는 2000년대 들어서는 처음이고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11월 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기름값이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1년 전보다 50% 오른 경유 가격이나 31% 오른 휘발유 가격이 공업제품 물가를 9.3% 상승시키며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같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의 영향으로 축산물과 내수 서비스 부문 물가도 더 오르고 있습니다. 18% 오른 돼지고기, 27% 오른 수입 쇠고기 가격 영향으로 전체 축산물 물가는 10%나 올랐습니다. 외식 서비스업 물가 역시 1년 전보다 8% 올랐습니다. 물가의 절대적인 수치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꺾이지 않고 더 가팔라지는 상승 속도 역시 걱정거리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0%대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10월 3%를 넘어섰고 올 3월 4%, 5월 5%를 기록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6% 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는 더 높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4% 상승했는데 역시 1998년 11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의 경우 농산물과 석유류 제외 지수가 4.4%를 기록해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국회의원 시절 타던 렌터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으로 차량 보증금을 내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전력, 또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공백 상태에서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됐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첫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의혹이 제기된 복지부, 교육부 장관 임명 여부를 빨리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덕성 면에서도 이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비교가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좀 논의를 해보고 2시간여 뒤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명 39일 만 정호영, 김인철 후보자에 이어 세 번째 장관 후보자 낙마입니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최종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 사퇴 직후 윤 대통령은 곧바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특히 박 부총리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조교 갑질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국회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부의 과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원구성이 안 된 국회 상황을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음주운전은 20년 전 일로 선고유예라는 법적 판단이 끝났다며 박 부총리를 감쌌는데 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순애 장관보다 더 오래된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퇴직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어느 쪽에 부과된 기준이 공정한지 윤석열 대통령은 답해야 합니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박순애 부총리와 김승겸 합참의장까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명되자마자 과거 술자리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8월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에서 학생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송 후보자가 지도 교수를 맡고 있던 학생들을 포함해 30명가량의 학생들과 동료 교수 서너 명이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송 후보자는 당시 술에 취하자 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 명의 학생들을 지목하며 학점을 매기듯 등급을 나눠 외모를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여학생에게는 가수 이효리 씨를 닮았다며 이름 대신 이효리라고 거듭 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 남학생의 외모를 칭찬하며 다른 여학생들에게 안아보고 싶지 않으냐고 발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후보자의 행동이 계속되자 동료 교수들이 이를 말렸는데 이 과정에서 송 후보자는 같이 있던 한 교수에게 비하성 발언을 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당시 동석한 학생의 외모를 칭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며 다음 날 학생들을 만나 공식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증 과정에서 이 같은 사안을 파악했다면서 송 후보자가 당시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학교에 별도 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검증 부실이 또다시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선 김진표 의원이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국회 공백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일단 의장단만이라도 선출하자고 여야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인데요. 하지만 완전한 국회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국회 공백 36일째. 여야는 일단 국회의장과 부의장 먼저 선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기간 국회 공백에 여야 모두 부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통큰 양보와 통큰 결단을 통해서 부의장까지 포함한 의장단 선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풍전 등화에 신세로 내몰리고 있는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의 국회 공전은 방치할 수 없습니다. 여야 합의로 열린 본회의에선 5선의 김진표 의원이 의원 255명의 찬성으로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정부에만 맡겨놓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합니다. 후반기 국회가 한 달 늦게 시작한 만큼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정활동의 핵심인 상임위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내주는 대신 사개특위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특위위원장 자리와 여야 동수 구성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사개특위 등 여러 가지 그동안의 여야의 쟁점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를 해 나간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고요.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사개특위 구성이나 운영에 관해서 논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오는 8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임위 구성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를 어떤 방식으로 열지를 놓고 여야는 계속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14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이 17,976명, 해외 유입이 171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명이 줄어 54명입니다. 사망자는 2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4,576명,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미국에서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곳곳에서 축제가 벌어진 가운데 수백 명이 모인 시카고 인근 행사장에서 무차별 총격이 일어났습니다. 최소 6명이 숨지는 등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경찰이 범행을 저지른 22살 백인 남성 크리모를 추적 중입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시카고 북쪽 하일랜드 파크에서 현지 시간 4일 오전 10시. 독립기념일 행진이 시작되고 10여 분 뒤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I just remember seeing like smoke on the ground. We were literally close by to where it all happened. I remember hearing shootings and going like and then reloading. 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 단위로 모여든 행사장은 삽시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I put my son in a dumpster and he sat there with his dog, and I went back to look for the rest of my family. It was just horrible. I went back, there was a few people shot on the ground.
무차별 총격으로 현재까지 최소 6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중상자가 적지 않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On a day that we came together to celebrate community and freedom, we're instead mourning the loss, the tragic loss of life and struggling with the terror that was brought upon us. 경찰은 용의자가 인근 건물 옥상에서 독립기념일 행진 인파를 향해 총격을 가한 뒤 도주했다며 현장에서 총격에 쓰인 고성능 소총 한 정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일리노이 번호판을 달고 도주한 22살 백인 남성 로버트 크리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연방수사국 FBI와 함께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He is considered armed and dangerous. Community should not approach him. If they see him, know his whereabouts, see the vehicle, dial 911. We are considering him very dangerous. 바이든 미 대통령은 당초 준비했던 독립기념일 축사 대신 총기 범죄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미국에 만연한 총기 폭력과 맞서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진행형입니다만 재건을 위한 움직임도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스위스에 모여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를 열었는데 우리 돈 972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른바 우크라이나 작전을 계속할 것을 러시아군에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돌아온 일부 피난민들은 폐허로 변한 고향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습니다. 이젠 재건을 해야 합니다. 세계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38개 나라 외교 당국자와 14개 국제기구가 스위스에 모였습니다. 우선 피해 규모부터 확인했습니다. 1,000억 달러 이상의 기반 시설이 파괴됐습니다. 필요한 돈만 7,500억 달러, 우리 돈 972조 원이 필요하다고 우크라이나는 밝혔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Російська влада розв'язала цю криваву війну, вони спричинили ці масштабні руйнування і вони мають понести за це відповідальність. Заморожені активи Росії за різними оцінками складають від 300 до 500 мільярдів доларів. Частина країн вже почали процеси не просто заморожування, але і конфіскації цих активів.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사업과 투자액을 묻고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조율하겠다는 겁니다. Europe has a special responsibility and a strategic interest to be at Ukraine's side every step of the way. And we will do our utmost to support these efforts. 참가자들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복구와 개발 계획, 우선순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리스찬스크 점령으로 동부 루한스크주를 장악했지만 다른 곳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며 우크라이나 내 다른 지역에서 특별 군사 작전을 계속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때이른 폭염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환자 수는 3배 가까이 많고 이번 달 들어서만 3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오전 시간이라고 해서 방심해선 안 됩니다. 원동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낮 기온이 34도를 넘었던 지난 1일 경남 창녕. 농산물을 운반하던 40대 노동자가 쓰러진 뒤 결국 숨졌습니다. 1시간 반 정도 했지. 내가 오바라거든. 그래 가기 안에 누구 6시. 이 20대 환자는 무더운 날 야외에서 운동한 뒤로 온열 질환 증상이 계속돼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땀도 많이 나고 힘들고 그리고 좀 눈앞이 어지러운 느낌도 드는데 이게 한 번 있은 이후로 한 1, 2주 동안 지속되는 느낌이 들어서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이 같은 온열 질환자 수는 올 들어 집계된 것만 434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사망자도 이미 3명 보고됐습니다. 직접 측정해본 결과 기온은 35도가 넘고 습도도 높습니다. 이처럼 고온다습한 환경에선 땀이 잘 증발하지 않아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이 많아집니다. 온열 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각은 오후 3시에서 4시였습니다. 하지만 5명 중 1명은 낮 12시 이전에 발생했습니다. 오전에도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체온 조절 기능이 망가져 열이 나고 결국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열사병을 조심해야 합니다.
열사병을 제대로 치료 안 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서 사실 제일 위험한 병이어서 의식 손실이 있거나 좀 혼수 상태로 빠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119 불러서 빨리 응급실로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온열 질환자 3명 중 1명은 65살 이상이었습니다. 고령일수록 땀샘 기능이 떨어져 체온 조절이 어렵고 탈수 상태에서도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예방을 위해선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고 급격한 실내외 온도차는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시총 상위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5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에 2% 넘게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3.44포인트 상승한 2333.78에 코스닥은 20.67포인트 오른 743.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가 독립기념일로 휴장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기관의 사자에 1% 넘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네이버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5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고 LG이노텍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되며 나흘 만에 오름세입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틀째 상승하고 있고 LG화학이 2분기 호실적이 전망되며 5거래일 만에 오름세입니다. 한미약품은 2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이틀째 강세입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가 장 초반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95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치솟는 유가와 에너지 비용으로 미국의 공공요금도 대폭 인상되면서 평범한 미국인들의 삶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미 전역으로 보면 평균 5% 상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뉴 잉글랜드 지역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16.2%나 상승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사는 리사 씨는 인상된 전기료 때문에 또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That's crazy. I can get the bills paid and keep my head above water. It's going to be a long summer.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해리어트 씨는 전기료를 내지 못해 전기가 끊겼습니다. 38도가 넘는 무더위를 견디기 위해 창문은 커튼으로 막아 빛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I started crying. It really hurt my feelings because it's not even 100. The cold showers really help. 전문가들은 에어컨이 절실히 필요한 무더위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면서 가면 갈수록 전기가 끊기는 미국인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일본에서는 전통 종이를 실로 가공해 일상복 제작에 활용한다고 하는데 기존의 실과 기능 면에서도 전혀 손색 없다고 합니다. 1934년에 창업한 일본 미노시의 이 제지 회사는 1300년 전통의 미노 종이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종이실도 생산했습니다. 종이실에 금박과 은박을 입혀 화려한 기모노 장식 등에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기모노의 수요가 줄자 회사는 이 종이실을 일상복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로 했습니다. なんとかその金銀糸の技術を今の市場に合ったものづくりができないかということで紙糸という開発に着手したと。 우선 신축성이 없어 쉽게 끊어지는 것이 첫 번째 해결 과제. 이를 위해 실에 미세한 주름을 넣었더니 탄성이 7배나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자주 세탁하는 일상복인 만큼 특수 액체를 활용해 실의 내구성을 높였고 실의 굵기도 1mm까지로 얇게 만들었습니다. 플라스틱 실과 기능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통기성과 촉감은 더 좋은 데다 친환경 소재인 만큼 다양한 업체로부터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가사도우미도 일종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체계적인 교육 등을 도입해 산업 전반에 대한 체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국 광둥성의 이 가사도우미 업체는 지난 2019년부터 산학 연계로 직원들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직업학교와 협력해 아기 돌봄, 요리 등 전문 교육은 물론이고 경력 단절자들에게도 재교육을 했습니다.
是我们刚刚在做的过程当中，宝宝的，比如说他的这个腕关节那些都要跟他活动一下。我们在做这些的时候呢，就是不要太大力了。 특히 시험을 통과해 전문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급여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교육생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通过培训之后才是会决定涨好嘛。这工资呢肯定是提高至少有2倍以上。 직업 숙련도와 연계된 인사 시스템이라는 경영 전략이 성공해 이 업체는 고용하고 있는 도우미가 127만 명이나 됩니다. 중국 당국은 이 업체 같은 우수 가사 도우미 업체 131곳을 선정해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프랑스 해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갯지렁이는 낚시 미끼에 주로 활용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 의학계에서 아주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특이한 혈액 때문입니다. 갯지렁이는 밀물 때 물속에서 산소를 축적하고 썰물 때 물 밖으로 나와도 무려 8시간 이상 생존하는데요. 바로 혈액 덕분입니다. qui est capable de lier 40 fois plus d'oxygène que nos hémoglobines à nous. Et donc en fait, cette molécule est capable de lier 40 fois plus d'oxygène. 이런 높은 산소 전달 효율을 이용하면 사람의 이식용 장기를 체외에서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Et il y a un enjeu majeur, puisque plus on va protéger les greffons, plus ils vont probablement fonctionner longtemps chez le receveur. 더구나 갯지렁이의 헤모글로빈은 사람처럼 적혈구에 들어있지 않아서 이론적으로는 사람의 모든 혈액형에 수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론적인 확신보다는 인체의 무해함이 완벽히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갯지렁이 혈액을 인류의 대체 혈액으로 활용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여행 수요가 늘면서 온라인 대행사를 통해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공 일정이 일방적으로 바뀌더라도 환불이나 취소가 까다로워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비싼 항공요금에도 해외로 떠나고 싶은 마음을 꺾진 못합니다. 완전 부담이 돼가지고 부모님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 더 싸질 때가 있을까 했는데 또 빨리 예매할수록 제일 싸잖아요. 이럴 때 조금이나마 싸게 항공권을 사려고 이용하는 게 온라인 대행 사업자. 김모 씨도 외국계 예약 대행사에서 항공권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항공사가 일정을 2번이나 일방적으로 바꿨는데도 환불을 받을 때까지 표를 판 대행사로부터는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정이 하루 앞당겨졌기 때문에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변경을 해야 됐어요. 항공사의 규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항공사가 비행편을 취소했는데도 자체 약관을 이유로 취소 수수료를 물리는 대행사가 있는가 하면 예약할 때는 한국어를 제공하지만 취소할 때는 해외로 직접 전화를 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올 들어 5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 상담은 129건에 이릅니다. 늘고 있는 항공 수요에 맞물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4, 5월에 접수된 건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건의 약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을 예약할 때 취소와 수수료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이 사람의 후각 신경세포를 모방한 인공 전자코를 개발했습니다. 반도체 센서로 냄새만 인식하면 소믈리에처럼 와인을 구분할 수도 있고 유해가스 성분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사람의 뇌신경은 12쌍으로 후각신경이 1번입니다. 코 안쪽 상피인 감각세포가 전기신호인 스파이크를 뇌로 전달해 냄새를 인식하는 겁니다. 소믈리에가 색깔이나 맛 외에 냄새를 통해서도 다양한 와인을 감별할 수 있는 건 후각신경 때문입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이 사람의 후각신경세포를 모방해 개발한 뉴로모픽 모듈, 이른바 전자코입니다. 시험관에 담긴 와인을 모듈로 유입시키면 반도체 센서가 여러 가스 분자를 인식해 사람의 후각신경처럼 화학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게 됩니다. 성분을 가려 분석한 수치로 품종이나 생산 연도, 숙성도 등 와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식 금속 산화물 기반 가스 센서와 단일 트랜지스터 기반 뉴런 소자를 이용해서 낮은 전력으로
가스 성분을 인식해 전개적인 스파이크 신호를 출력하는 특성을 구현하였습니다. 일산화탄소와 암모니아 같은 유해가스 성분도 인식할 수 있어 가스 누출 사고 예방과 음식 부패 방지, 헬스케어 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IoT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소형화된 센서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에 지능까지 부여하는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앞서 사람의 뇌와 시각, 촉각을 모방한 뉴로모픽 반도체 모듈을 개발한 데 이어 후각과 미각, 또 청각까지 더해 사람의 오감 기능을 모두 갖춘 인공지능 신경세포 모듈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정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타격을 입은 분들이 바로 소상공인들이죠. 줄어든 매출을 회복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해 보려 해도 기반이 부족하다 보니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소상공인들이 빅데이터와 SNS 등을 활용해서 디지털 전환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앞 호두과자 가게. 가게 주변의 유동인구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상권을 분석해봤습니다. 데이터를 봐도 퇴근 시간대에 2030 여성분들이 많이 지나가셔서 그리고 저희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도 혼자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을 소포장으로 바꾸고 개점 시간도 앞당기자 매출이 늘었습니다. 영업시간을 땡기면 어떻게 했느냐. 8시간을 땡겼는데 의외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려서. 이 상권 분석 플랫폼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무료 서비스인데 자료도 매일 갱신됩니다. 철저하게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상권,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것들을 저희가 이 플랫폼에 담으려고 계획을 했고요. 자, 오늘 바나나 소리 전원드리고! 수십 년간 한자리에서 장사를 이어온 전통시장 상인들. 갈수록 치열해지는 온라인 마케팅에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이럴 때 전문가가 누군가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치고 나갈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았어요. 이런 상인들에게도 최근 새로운 창구가 생겼습니다. 모바일 SNS를 통해 쉽게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해 고객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단골 개념으로 묶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싸게 팔아요. 그런 정보를 다가간다면 고객들한테도 되게 좋은 정보인 거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커지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에 뜨겁게 달궈진 공기가 밤에도 쉽게 식지 않아 지난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에는 서울과 춘천, 대전과 대구가 34도, 광주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오늘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전부터 전국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 최대 80mm 정도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30에서 5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오늘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폭염 경보 지역에서 35도 안팎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